안녕하십니까. 송국근의 혼술이 보내드리는 대선판 들여다보기 대들보 7월 19일 월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오늘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가 좀 의미 있는 결정을 하나 내렸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지난번 서울시장, 부산시장 후보 경선 때는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이나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활동을 하지 못하도록 했었죠. 그런데 이번에 대선 후보 경선을 앞두고는 이 현역 국회의원과 원외의 당협위원장이 당내 대선 주자의 선거 캠페인을 공개적으로 도울 수 있도록 이렇게 허용을 했습니다. 자, 국회의원, 당원협의회 위원장 포함한 당원들이 자유롭게 당내 대선 주자의 선거 캠프에서 직책을 맡을 수도 있고, 선대본부장, 아니면 무슨 위원장, 특위, 이런 거 맡을 수도 있고, 역할을 맡을 수 있다. 그리고 내가 누구를 지원한다고 공표를 하고 활동을 할 수 있다. 자, 이렇게 조치를 내렸습니다. 자, 이것은 반대로 해석하면은 입당을 하지 않은 외부에 있는 주자, 가령 윤석열이나 최재형은 입당했죠. 김동연, 이쪽은 도우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반대로는 또 그렇게 해석이 되죠. 당내 대선 주자들을 공개적으로 도와라 이렇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에게는 어떤 일종의 기회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지금 빨리 선택을 하지 않으면은 좋은 호조건이 날아가 버릴 수도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만약에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이 지금 제3지대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 이 사이에 딱 사이길에 서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이길이 완전히 지금 갈림길이 됐는데, 만약에 지금 국민의힘에 합류하지 않으면은 국민의힘 안에는 지금부터 이 줄서기가 시작됩니다. 현역 국회의원들,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특정 주자를 지원할 수 있고 내가 누구를 지지한다고 공표를 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에 줄서기가 시작되죠. 그러면은 밖에 있는 윤석열은 이 줄서기에서 제외가 돼버립니다. 이 상황에서 윤석열을 지지를 한다고 해도 국민의힘 의원이 윤석열에게 이 밖에 있는 윤석열을 지원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이죠. 자, 반대로 이것이 기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윤석열이 지금 보면은 당 내에서, 본인은 당 밖에 있는데 당 내에 국민의힘 안에서 이른바 윤석열 개파가 사실상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과거의 친박, 친이 이런 개파와는 조금 성격을 달리하죠. 대선 주자 경선에서 이 범야권의 대선 후보로 윤석열이 나가야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한 국민의힘 현역 국회의원들이 많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렇다면은 윤석열이 이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조기 입당을 하면은 이른바 사실상의 윤석열 개파 의원들의 도움을 받아서 이렇게 되면은 대세론을 형성해 나가는 그런 그런 상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윤석열이, 자, 지금까지 좀 예측을 해왔던 대로 당 안에 들어가지 않고 11월까지 국민의힘 대표 선수가 뽑히는 11월까지 있다가 국민의힘 후보가 누군가 선출되면은 거기와 11월 달에 단일화를 할 것이냐. 자, 그런 시나리오가 있었죠. 그렇다면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이 줄서기가 시작되는 상황이 본인과 무관합니다. 무관할 수도 있죠. 본인을 지지하는 의원들이 그 안에 있다고 해도. 그런데 그렇지 않고 입당을 생각을 한다면은 지금 국민의힘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야지 본인도 윤석열, 지금 다 개파가 이제 형성되기 시작합니다. 그 개파라는 것이 대권주자 지지 모임이죠. 지지 선언 같은 것들. 자, 그렇게 되면은 윤석열이 지금이라도 들어가야지, 나중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미 줄을 다 서버렸을 수 있는, 자,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자, 이 상황에서 하나 좀 짚어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은 지금 국민의힘 안에 대권 주자들이 몇 사람 있는데, 과연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지금 103명의 국회의원이 국민의힘 안에 있죠. 국민의힘 안에는 국회의원들이 왜 중요하냐면은 이 당내 경선에서 현재로는 당원 투표 50%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를 하기로 돼 있죠. 당원 투표 50%에 이 현역 국회의원들이 조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서
현역 국회의원들의 분포가 중요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분포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 선거철, 특히 대선철이 되면은 제 뒤로 보이는 이 국회 주변에서 여의도 정가에서 여러 가지 어떤 문건들이 놔둡니다. 찌라시 형태로 놔두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문건들이 놔두는데 그 중에서 항상 놔두는 문건이 계파 분류표죠. 대권 주자들을 중심으로 딱딱 A 주자, B 주자, C 주자 놓고 지금 같은 경우면은 국회의원 103명이 누구는 여기를 지지하고 누구는 여기를 지지하고 그 캠프에 딱 포진을 했는 그 분류표인데 지금도 놔들고 있습니다. 지금도 놔들고 있는데 상당히 특이한 것은 자, 윤석열 개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그 중에 버전이 여러 개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지금 들고 말씀을 드리는데 뭐 찌라시기 때문에 제가 전면을 보여드릴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 이름이 막 들어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소개를 드리면은 이 국힘 개파, 국민의힘 개파 이렇게 해놓고 윤석열 개가 있습니다. 윤석열은 국민의힘 아니죠. 그런데 윤석열 개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재형 개, 또 기존의 유승민 개, 홍준표 개, 원희룡 개 이렇게 쭉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태경 해놓고 하태경은 뭐 개보는 이름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윤석열 개가 무려 현역 의원, 국민의힘 현역 의원 24명, 그리고 무소속, 원래 국민의힘이었다가 지금은 당적이 없는 한 명 해서 25명의 현역 국회의원. 그러면은 103명 중에서 4명이 1명꼴이죠. 그리고, 있고, 최재형 입당한 지 얼마 안 되는데, 현역 의원 3명이 있습니다. 현역 의원 3명이 있고, 아시다시피, 김미애, 부산 해운대에서 같이 쓰레기 줍기 행사를 했던 김미애 의원이 있고, 또 조혜진 의원, 경남의 조혜진 의원이 최재형 전 원장의 전화를 받고 도와야 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말씀을 저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초선 의원 한 사람, 3사람이 있고, 아시다시피 전직 의원, 정의아 전 국회의장이나 김용우 전 의원 캠프 상황실장을 맡고 있죠. 이쪽도 최재형계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이명박 대통령 시절에 청와대 참모, 또 박근혜 캠프의 책임자였던 사람, 또 안철수 대표 캠프에 있었던 사람, 이렇게 여러 사람이 최재형계로 분류가 되어 있고, 물론 위에 윤석열계에도 보면은 이 현역 의원 25명 외에도 청와대 출신 참모가 있고, 또 어떤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도 있고 여러 사람이 있다. 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현역 국민의힘의 대권주자입니다. 자강론 대상자. 유승민계가 지금 8명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절대적인 것은 아닙니다. 버전이 여러 개가 있는데, 그래도 대충은 이 큰 틀에서는 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것이죠. 그리고 홍준표계가 일단은 5명이지만 그때 홍준표 의원이 비전 발표를 했을 때 참석한 의원들, 이 사람들도 홍준표와 가깝다 이렇게 보면은 그때 참석한 이준석 대표나 한기호 사무총장 외에 현역 국회의원들이 18명이 있습니다. 그래도 범홍준표계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원희룡계가 여기에는 상당히 많은 걸로 되어 있습니다. 한 17명 정도 이름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런 상황인데 윤석열 입장에서 보면은 본인이 입당도 하지 않았는데 25명의 현역 의원, 지금 이것으로 보면 가장 많죠. 물론 25명이라는 것이 그때 윤석열 전 총장이 대권 출정식을 하면서 매헌 윤봉길 기념관에서 했죠. 그때 참석을 한 사람들을 주축으로 이렇게 해서 한 25명을 윤석열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어쨌든 국민의힘 안에 윤석열을 지지하는 사람이 이렇게 많고 지금으로서는 최재형보다 더 많다. 그러면은 본인이 이 지원 활동을 현역 의원, 당협위원장들이 지원 활동을 하도록 조처를 했으면은 본인은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승부를 걸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죠. 왜 그러냐면 현재로서는 가장 많은 지지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만약에 그렇지 않고 밖에 나와 있으면은 24명, 25명의 의원들이 윤석열을 지지할 길이 없는 것이죠. 윤석열이 따로 당을 만들지 않는 한 그렇습니다. 지금은 뭐 따로 당을 만든다 이런 것보다는 개인기로 좀 이 지지율을 유지해 나가다가 아마 11월이든 뭐 그전에 또 입당할지도 모릅니다. 본인은 민심 탐방을 다 하고 나서 국민의 뜻대로 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래서 지금 내일 대구를 가는데
대구, 그 다음에 대전 가셨죠. 강주 가셨고, 대구 갔고, 전국을 한 바퀴 돌고 나면은 국민의힘 입당을 또 할지도 모르는데, 어쨌든 지금 당장 현역 의원들에게 이 지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한다면은 조기 입당도 검토가 가능한 상황이죠. 물론 윤석열은 제가 그동안 계속 분석을 해드렸지만은 국민의힘에 입당하는 것과 입당하지 않는 것의 정치적 손익계산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뭐 국민의 뜻대로라고 하지만 실제로 가령 예를 들어서 입당을 했을 경우에 이 어떤 조직이나 자금 또 네거티브에 대한 방어 이런 데 대한 지원을 받을 수가 있다. 그런데 입당을 했을 경우에 본인을 지지하는 중도층이나 또는 호남에서도 많은 지지를 받죠. 호남의 유권자들이 계속 지지를 할 것이냐. 자, 그런 문제도 있고, 이준석 대표가 자강론 하면서, 기존에 있던 뭐 유승민, 또 하태경, 원희룡, 이쪽을 좀 편들면서 편파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있을 거고, 김종인, 또 미리 뭐 선대위원장을 맡길 것처럼 이준석이 이야기하는 본인과는 좀 껄끄러운 사이가 된 김종인. 자, 이런 거 여러 가지를 다각도로 검토를 하겠죠.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지금 국민의힘 입당할지 안 할지를, 일종의 정치적 이해득실을 따지는 중인데, 오늘 이 상황, 현역 국회의원들과 원외 당협위원장들이 적극적으로 지지를 해서 캠프를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죠. 현역 국회의원 중심으로 캠프를 다 만들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경우에 윤석열이 얻는 이점들이, 그러니까 플러스 요인들이 국민의힘이 입당했을 경우에 가질 수 있는 마이너스 요인들, 어떤 지지율 변동 가능성이라든지 이런 마이너스 요인들을 더 상쇄하고 더 큰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하면은, 전격적인 체제형에 의해서 윤석열의 전격적인 입당도 가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내일 대구를 방문을 하죠. 대구는 아시다시피 보수의 텃밭이라고 하는 곳이죠. 그리고 국민의힘 지지세가 상당히 높은 곳입니다. 내일 아마 기자들이 분명히 물어볼 텐데 국민의힘 입당에 대해서 윤석열 전 총장이 좀 더 전향된 입장을 밝힐지,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지금 계속 대구를 어떤 기점으로 하는 그런 대선 운동을 펼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어제 그런 설명을 드렸죠. 그 상황에서 책임당원, 투표권을 갖는 대선 후보 경선 투표권을 갖는 책임당원이 대구 경북에 31%나 있는 이 상황에서 내일 대구에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그 부분이 주목이 되고, 특히 오늘 국민의힘 지도부가 각 주자들마다, 대권 주자들마다 일종의 세력, 진용을 갖추도록 하는 그런 조치를 내렸기 때문에 좀 상황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입당과, 그래도 입당보다는 삼지대에 있다가 나중에 안철수와 뭐 같이 빅리거를, 장외 빅리거를 형성을 한다든지 이런 또 구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지금 딱 기로에 서 있는데, 갈림길에 서 있는데 아마 내일 그리고 조만간 윤석열의 입당 여부가 판가름 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게 내다봅니다. 자, 대들보였습니다.